자, 등비수열 합 공식 소개했으니까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253쪽 가면 되지 않습니까? 일단 공식 자체가 등비수열의 합 공식은 첫째 항이 A, 공비가 R이라고 했을 때, 그자? 그래서 자, 교환 공식은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에 공비의 N은 더해야 되는 이거 마지막 항부로 이렇게 기억하는 것보다 더해야 되는 항의 개수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다. 알겠지? 더해야 되는 항의 개수 빼기 1 또는 1 빼기 R분의 A의 1 빼기 R의 이제 어차피 똑같은 거죠. 분모분자에 그냥 분모 바꾼 거지, 그죠? 이게 보통은 수원에서는 이게 주로 좀 편해. 수투에서 또 이게 좀 편하다. 근데 어떻게 편하냐면 R이 1보다 클 때는 얘를 쓰는 게 좋고 R이 1보다 작을 때는 얘를 쓰는 그 부호 처리하기가 좋은 거죠. 그냥 마이너스 나오면 불편하니까, 그지? 따로 하는 거고. 근데 이 자체가 공비 R이 1이면 이걸 쓸 수가 있어, 없어? 쓸 수가 없다, 그자? 그래서 공비가 1이 아니고, 공비가 1이면 어떻게 된다 했노? 사실 등비수열이 아니고, 바퀴 같은 데다 그랬지? 상수수열이 된다. 똑같은 숫자만 나오는 거자. 공비가 1인 등비수열이라고 해도 되고, 공차가 0인 등차수열이라고 해도 되니까, 똑같은 첫째 항만 n개 나오니까 이렇게 계산한 거였습니다. 실제로 쓸 일은 없다고 보면 되고, 함정카드겠지, 그자? 가끔씩 등장하나. 자, 예제 27번. 자, 둘째 항이 2분의 1이고요. 여섯 번째 항이 32분의 1인 등비수열에서 첫째 항까지 5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자, S의 5를 구하시오. 단, 공비는 양수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자? 자, 등차수열은 더하는 수열이기 때문에 변끼리 더하고 빼서 많이 해결을 한다. 등비수열은 곱하는 수열이기 때문에 변끼리 곱하고 나눠서 해결을 많이 합니다. 좀 미세한 차이지만 항문은 큰 걸 먼저 주는 게 좋아. 자, 일반항 공식에서 여섯 번째 항을 구하는 공식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5제곱이 된다, 그자? 그게 얼마가 된다? 32분의 1이 된다는 거고, 둘째 항은 일반항 공식에 의해서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1제곱 했더니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네. 맞지? 그래놓고 변기는 이렇게 나눠주는 거다. 이 부분에 이거 한 거랑 이 부분에 이거 한 게 어떻게 돼?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지. 분모도 같고 분자도 같으니까. 맞지, 세훈아? 그러면 계산할 때 이렇게 해놓으면 약분하니까 좋은 거지, 그자? A 약분될 거고 R 하나 약분되면 몇 개가 남아야 돼? 4개가 남아야 된다, 그자? 맞지? 그래서 R의 4제곱이 됐고요. 자, 여기는 2분의 1, 분의 32분의 1. 분모 분자에다 뭘 곱하면 좀 편해질까? 32. 맞지? 32를 분모 분자, 노란색이 경계선을 봤을 때 32를 곱하면 분모는 뭐가 되냐면 16이 될 거고요. 얘는 1이 되는 거다, 그자? 4차 방정식이면 답이 몇 개 나와야 돼, 세훈아? 4개가 나와야 돼. 그 중에 실수 2개, 허수 2개가 있을 거다. 눈치껏 하기 제일 빨라, 이런 거. 양수래. 양수 중에 4제곱에서 16분의 1 되는 게 뭐가 있을까? 2분의 1 4제곱, 4분의 1, 16분의 1 나온다, 그자? 눈치껏 하는 게 제일 빠르다. 공비 R이 2분의 1인 걸 확인했다는 얘기다, 그자? 그치? 그걸 이 두 식 중에 간단해 보이면 이 식이 그나마 낫잖아, 그지? 집어넣는 거야. 그럼 R 자리에 2분의 1이 들어가면 2분의 1 곱하기 A는 2분의 1. 그러면 재현아, 첫째 항이 얼마란 얘기야? A는 1이 된다는 얘기다. 첫째 항 공비가 나왔으면 끝났지, 그자? 그래서 다섯 번째 항을 구할 때는 S의 5는 공비가 1보다 작을 때는 1 빼기 공비 공식을 쓰는 게 편하다 그랬다, 그자? 첫째 항 곱하기 1 빼기 공비 2분의 1의 5제곱. 요렇게 해결이 되겠네. 그러면 자, 분모 분자에 얼마를 곱할까? 이 분모가 2분의 1이 나왔어. 분모 분자에다가 2를 곱해버리자. 그럼 분모는 2분의 1에다가 2를 곱하면 사라질 거고, 분자는 2 곱하기 1 빼기 2분의 1의 5제곱. 이렇게 되겠네. 2분의 1의 5제곱이 얼마고? 이렇게 되겠네. 2의 5제곱은 31 맞지, 세훈아? 그러면 1 빼기 32분의 1 하면은 32분의 31이 될 거고, 이제 약분해서 16분의 31. 이렇게 답이 나오겠지, 그지? 잔이 계산하면 다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봅시다. 자, 예제 28번. 배 크루즈 여행 중에, 거기 선상에 3층에, 거기 옥상에, 거기 이제, 비치베드 같은 게 있고, 거기서 이제 또 촬영도 하고 해놨더라고. 거기 이제 이렇게 삼각형으로 깃발 같은 거 쫙 달려있더라고. 그래서 상아가 이제 나름 지도 유튜브 하잖아, 그자? 그걸 촬영하면서, 네, 여기는 망국기가 아니고 만새끼가 달려있다고. 그래서 만새끼! 세상 그게 웃겨가지고 한참 또 자제해지고, 그날 밤에 그래서 촬영하면서 만새끼랑 수박 씨발라 먹으면서 잘 놀았어. 등비수열 1x 더하기 1, 그 다음에 x 더하기 1의 제곱. 자, 얘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단 x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라고 주어져 있다. 이게 어디 쓰는지 봅시다. 자, 첫째 항은 이 수열에서 첫째 항은 뭐지? 승민아? A에 해당하는 거는? 1이다. 맞은 거 첫째 항이라는 건 제일 먼저 나오는 거다. 그럼 자, 여기서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이런 규칙을 봤을 때 공비 R에 해당하는 건 뭐가 되지? x 더하기 1이 된다. 그자? 맞지? 그럼 공비가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얘기는 R은 0은 아니라는 얘기겠네. 맞지? 그래서 요 조건 자체가 공비는 0은 아니라는 얘기다. x 대신에 마이너스 1로 하면 R은 0이 되니까, 그지? 그러면 등비수의 합공식을 쓸 건데, 자, 상황 자체가 R이 1인 경우랑 1이 아닌 경우로 나눠진다, 그자? 어떻게 써야 될까? 위에 거, 아래 거. 승민아. 위, 아래. 위, 아래. 둘 다 해야 되지. 모르니까, 그자? 아무 말이 없다는 얘기는 수학에서 허용이 된다는 얘기다.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자, x 더하기 1, 공비가 1이 아닌 경우, 즉, x가 0이 아닌 경우는 한번 계산하고, 그자? x 더하기 1이 되는 경우를 또 해야 되지, 그자? 자, 봅시다. x 더하기 1이 아닌 경우는 SN은, 자, 공비 x 더하기 1 빼기 1분의 첫째 항 1 곱하기 공비 x 더하기 1의 n제곱 빼기 1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죠? 맞지? 그럼 여기 플러스 1이랑 여기 마이너스 1이 상쇄돼서 사라지고 난 뒤에 분모는 x, 분자는 1을 곱할 필요가 없으니까 x 더하기 1의 n제곱 빼기 1. 이거 전개시킬 수 있나? 뭐 시키잖아, 그죠? 좀 이따 이거 전개시키는 걸 확통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이항연이라고 해가지고. 그럼 요들은 답이 되겠지, 그죠? 자, 두 번째. 공비 x 더하기 1이 1일 때는 따로 계산해줘야 된다는 얘기다, 그죠? 맞지? 자, 즉, x가 얼마일 때라는 얘기고, x가 0일 때 얘기했네. x 대신에 0을 넣으면 어떻게 돼? 첫째 항도 1이고, 둘째 항도 1이고, 맞지? 셋째 항도 1이고, 넷째 항도 1, 이런 수일이 된다는 얘기, 이제는. 그럼 얘를 n번째 항까지 더한다. 즉, n개를 더해줘야 된다는 얘기겠네, 그죠? 1을 n개를 주워 모아야 되기 때문에 n항까지 합은 1 곱하기 n에서 n.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특별한 얘기 없을 때는 두 가지를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죠? 어째 승민아? 자주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등비수요 관련해서는. 페이지를 넘겨봅시다. 자, 예제 29번. 자, 이걸 한번 풀고 필기를 하고 난 뒤에 다른 방식으로 딱 한번 더 접근해 볼 거다. 여기는 요즘에 이렇게 다른 풀이라고 했는데 옛날에는 이런 것도 없었는데 책도 업그레이드 된다 했지, 그러자. 선생님이 이 일을 시작하던 10몇 년 전이랑 쭉 쓰다가 처음 이걸로 바꾼 게 한 15년 전쯤에 개념원리로 바꿨는 것 같아, 개념서를. 그때랑 지금 책은 완전히 다르다. 자, 주어진 게 어떻게 되냐면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가 합이 1이고요.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3인 등비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15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 5, 10, 15.
그죠? 모두 6, 12, 18 이런 식으로 늘 간격이 일정하게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보시면 일단 SO 첫째 항도 모르고 공비도 모르지 그죠? 그렇지? 그러면 5항까지 합 S의 5라는 것은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5제곱 빼기 1 이렇게 될 거다. 걔가 얼마란 얘기고 문제에서 1이 된다고 적으로 주어져 있지? 맞지? 자 해봐봐. 자 S의 10이라는 것은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10제곱 빼기 1 그게 3이 되는데 이게 미지수가 A, R 두 개고 그자 문자가 두 개고 식이 두 개면 A와 R이 구해질 것 같지만 구해지지가 않는다. 연립 1차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몇 차야? 지금 차수가 눈에 보이는 차수만 해도 몇 차야 승민아? 5차랑 10차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얘는 풀이 방법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풀이 방법을 기억해 놔야 된다. 시험에서 자주 나오고 그래서 자 얘를 잘 보면 이게 5고 그거에 딱 몇 배야? 2배다 그자? 문제 조건에서 6, 12 이렇게 2배 차이를 넣는다고. 그래서 자 R의 10제곱이라는 것을 다 해석하면 얘는 R의 5제곱을 다시 몇 제곱한 거고 제곱한 거란 얘기다 그자? 5쪽에서 그래서 R의 10제곱 빼기 1을 R의 5제곱에 다시 제곱 빼기 1을 1의 제곱으로 해석을 하면 뭐가 돼? 제곱 빼기 제곱 꼴이 나오지? 맞지 승민아?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 R의 5제곱 더하기 1 R의 5제곱 빼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 요게 포인트다. 오케이? 그래서 요 자리에 보조계산하는 걸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R 빼기 1분의 A 곱하기 R의 5제곱 빼기 1 곱하기 R의 5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어도 상관없지? 맞지? 그걸 했더니 3이 돼. 자, 얘가 어디 있냐면 딱 여기 있게 돼 있다. 이 유형은. 맞지? R 빼기 1분의 A의 R의 5제곱 빼기 1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1이 된다는 얘기네. 그래서 얘가 1이 되니까 1을 곱 하나만 차이가 없지, 그죠? 따라서 R의 5제곱 더하기 1이 얼마라는 거 3인 걸 알아냈고, 그죠? 그럼 R의 5제곱이 얼마야? 2가 된다. 이걸 가지고 R 찾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 몇 차 방정식이야, 세훈아? 그냥 그대로 나는 안 된다. A와 R을 따로 찾는 게 아니야. 자, 그걸 어디다 집어넣느냐 하면 첫 번째, 요 식에다 다시 집어넣어. 요렇게. 자, 2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된다. R 빼기 1분의 A 곱하기 자, 얘가 2가 된다는 얘기지. 2 빼기 1 하면 얼마가 돼? 1이다. 끝났네, 그지? 사실 여기 보면 숫자 곱해줘도 넘기주면 되거든. 자, 그걸 했더니 1이 된대. 그러면 R 빼기 1분의 A가 얼마란 얘기고 1이란 얘기다. 요걸 이렇게 통으로 찾아, 이걸. 얘는 언제나 뭘 찾아도 R 빼기 1분의 A에다가 뭘 곱하는 거고 R 빼기 1분의 A에다가 뭘 곱하는 거거든. 그걸 찾아낸 거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 S의 15를 찾아라 했다, 그자? 맞지? S의 15를 찾는 공식은 공비 빼기 1분의 A의 R의 15제곱 빼기 1이 되는데 자, 얘를 살짝 모양을 바꿔보는 거다, 틀을. 자, 얘는 R 빼기 1분의 A에다가 얘를 곱해준 거랑 같지? 맞지? 얘를 또 다시 쓸 거야. R의 15제곱은 R 5제곱을 다시 몇 제곱 하면 돼? 세제곱. 그러면 지수끼리 곱해서 15제곱 나온다, 그자? 빼기 1. 자, 그러고 난 뒤에는 이제 어떻게 돼? 얘를 통으로 구해놨다는 얘기다. 1이라고. 맞지, 승민아? 1. 곱하기. 얘가 얼마라고 계산했지? 맞지? 2의 5제곱. 잠깐, 얘가 2가 되고 2의 세제곱이 되겠네? 빼기 1에서 8 빼기 1은 7. 이렇게 독특하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뭔가를 할 때는 A를 찾고 R을 찾아야 될 것 같지만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란 얘기지, 그자? 오케이? 적으세요. 자, 29번을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다른 방법으로. 수열은 공식도 공식, 물론 공식을 모르면 많이 불편해지겠지, 그자? 공식도 공식이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였나? 규칙, 리듬감이라 그랬지, 그자? 뭔가 규칙성을 찾으면 공식이 아니라도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다. 자, 주어진 조건이 5번째 항까지 합이 1이고, 그 다음에 10번째 항까지 합이 3이고, 그럴 때 15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세요.
노가 한번 볼게. 자, 다섯 번째 항까지 한번 첫째 항은 A가 되겠네, 그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뭐가 돼? A 곱하기 R의 1제곱. 세 번째 항은 A 곱하기 R의 제곱. 네 번째 항은 A 곱하기 R의 세제곱. 다섯 번째 항은 A 곱하기 R의 5제곱. 4제곱. 그걸 했더니 1이 되더라. 진짜 무식하게 썼다, 그자? 그 다음 얘도 어떻게 해볼까? 무식하게 써볼게. 지금 첫 번째 항이 몇 개의 항을 합치는 거야? 5개지, 그자? 그럼 5개씩 끌어가면 된다. 자, S의 10이라는 것은, 자, 첫째 항 A, 두 번째 항 AR, 세 번째 항 AR 제곱, 네 번째 항 AR 세제곱, 다섯 번째 항 AR 5제곱 해놓고 5개를 하고 있는데 끌어준다. 끌어주는 느낌이 가장 좋은 방법은 줄을 바꿔버리면 되지, 그자? 무슨 일 있었나? 저희 엄밀로 찍어자. 이게 어디가 앉아있노? 자, 다섯 번째 항 그러면 여섯 번째 항이 AR의 5제곱이 되고 일곱 번째 항 AR 6제곱, AR 7제곱, AR의 8제곱, 그 다음에 AR의 9제곱 이렇게 됐겠네, 그자? 조금 녹아나서는 있다는 거지. 풀린다는 얘기다. 자, 얘는 뭔가 손댈 필요가 있나 없나? 손댈 필요가 없다. 이건 1이라는 거 알고 있다. 첫 번째 줄은 그자? 제일 다음 설명하니까 됐지? 두 번째 줄은 잘 보니까 여기에 두 번째 줄에는 R이 전부 공통적으로 많이 곱해져 있는데 최소 5개가 곱해져 있네.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줄은 그대로 쓰고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4제곱 그냥 써놓고 두 번째 줄은 R을 5개를 묶어내버릴 거다. 5개를 묶어내면 여기는 A만 남고 여기는 A 한 개에 R 하나 남고 여기는 A 한 개에 R 2개가 남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A 한 개에 R 3개가 남아야 되네.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A 한 개에 R에 4개가 남아야 된다. 그자? 맞나? 그럼 R을 5개를 묶어내보라니까 자 얘가 얼마라고 했지? 1이라고 했다. 그랑 똑같은 게 얘기 생긴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R의 5제곱 곱하기 얘도 1이 됐다는 얘기죠. 그자? 그걸 했더니 얼마가 된다? 3이 되더래. 따라서 1 여기 넘겨서 빼주면 R의 5제곱이 얼마인 걸 알았어? 2인 걸 찾아낼 수 있네. 맞지? 자, 그 다음에 S의 15를 찾는데 S의 15도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4제곱 5개를 적고 난 뒤에 그냥 5개씩 끊어서 줄을 쓴다. 그 다음에 여기는 AR의 그 다음에 5제곱 AR의 6제곱 해서 10번째 항은 AR의 9제곱이 됐을 거고, 보자. 그 다음에 11번째 항을 여기 찾아야 AR의 10제곱, AR의 11제곱, AR의 15제곱, 15번째 항은 14제곱으로 끝나겠네. 만났습니다. 자, 여기에 첫 줄은 그대로 쓸 거야. A 더하기 AR 더하기 해가지고 AR의 4제곱까지 이렇게 그냥 썼을 거고 두 번째 줄은 R을 몇 개를 묶어낼까? 5개를 묶어내면 되지, 그자? 5개를 묶어내고 나면 R 5개를 묶어낸 상태에서는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4제곱 얘랑 똑같은 게 남더라는 걸 확인했지, 그자? 맞지? 세훈아, 세 번째 줄은 뭘 묶어낼까? 10개? R을 10개를 묶어내면 A만 남고요. 그 다음에는 AR이 남고요. 제일 마지막 뼈는 10개 묶어내면 AR의 4개가 딱 남습니다. 오케이? 즉, 얘들이 다 어떻게 돼? 똑같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1이 된다는 얘기다. 맞지? 그걸 집어넣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네. 1 더하기 R의 5제곱 곱하기 1 더하기 R의 10제곱 곱하기 1 이렇게 됐을 거고 자, 1 더하기 R의 5제곱이 2래. R의 10제곱은 R 5제곱을 다시 제곱한 거다. 그자? 2를 다시 제곱한 거라고. 그래서 이 계산 결과는 얼마가 돼? 7이 되겠네. 이렇게 풀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해보세요. 자, 255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제 30번. 등비수열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가는 수열에서 n한 값을 SN, n한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SN이 1.99보다 크게 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다. 그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찾아내야 될 것은 두 가지겠네. 첫째 항과 공비다. 그자? 딱 봤을 때 재현아 첫째 항은 얼마지? 첫째 항은 1. 말 그대로 첫째 항은 첫 번째 나오는 항이다. 그자? 그럼 이제 공비를 찾아야 되는데 공비를 딱 보니까 어떤 숫자를 계속 곱해가고 있지? 2분의 1. 그렇지? 그거 보면서 첫째 항 공비를 이렇게 찾아내는 거다. 그러면 이제 Sn, n항까지 합구하는 공식에서 자,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곱하기 1 곱하기 1 빼기 공비의 n제곱 이런 공식을 써주면 되겠네. 그자? 그러고 난 뒤에 분모에 어떤 숫자가 생기지, 승민아? 1 빼기 2분의 1 하면 2분의 1이 생긴다. 그자?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이 정도로 깔끔하게 곱해버리자. 그러면 분모는 1이 됐을 거고, 그러면 2 곱하기 1 빼기 2분의 1의 n제곱이 뭐보다 커져야 돼? 1.999보다 커지는 n을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네. 맞지? 지수 부등식처럼 얘가 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안 맞춰진다. 위통일 지수 비교가 이게 안 돼. 뭘 해줘야 될까, 승민아? 너가 다 해줘야 된다. 오케이. 자, 일단 2를 나눠줄 거야. 2를 나눠주면 1 빼기 2분의 1의 n제곱. 자, 얘를 2로 나누면 어떻게 돼? 0.9995 이렇게 나눠줄 거다. 맞나? 세우라, 맞는 거 같나? 2로 나누면 98, 298, 이렇게 되면 맞는 거 같아. 쭉. 너가 천천히 계산해봐라. 난 게을러서 돼. 자, 얘를 이렇게 넘기면 플러스 2분의 1의 n제곱이 될 거고, 얘가 이렇게 넘어서 빼주면은 0.0005가 돼야 되겠네. 0005가 돼줘야 된다. 그자? 분수랑 소수랑 섞여 있어. 초등학생 때도 그렇게 배웠어. 분수랑 소수가 섞이면 어떻게 하라고 배웠지, 세훈아? 사실은 기억이 안 나. 그렇지. 우리의 소는 어디서든 쓰인다. 그자? 통일을 해줘야 돼. 소수가 좋아, 분수가 좋아? 분수가 좋다. 우리 솔직히 이제 그자? 그래서 잠깐만 10, 100, 1000 만분의 5다. 만분의 5고 얘를 약분하면 얼마가 돼야 되노? 2000분의 1이 되네. 이렇게. 자, 2분의 1에 10제곱이 어떻게 되냐면 2의 10제곱이 1024. 요 정도는 외우고 사는 게 편하다 그랬지, 그자? 1024분의 1이 커, 2000분의 1이 커. 아직 얘가 더 크다. 얘가 작아져야 되거든. 그럼 n 자리에 11을 넣으면 2분의 1에 11제곱은 여기다가 2분의 1 다시 곱하는 거다. 그자? 1024에다가 1을 곱하면 2048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이제 2000분의 1보다 얘가 어떻게 돼? 작아지기 시작했지? 맞지? 그래서 최소의 n은 11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노가다는 테마들이 간혹가록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제 31번. 수열 첫 SN이 주어지기를 5의 n제곱 빼기 1을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일반항을 찾으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 등차 등비 가리지 않는다. 공식 자체는 똑같다. SN이 주어졌을 때 AN을 구하는 거. 자, 일단 n이 2 이상일 때는 AN을 구하는 공식은 SN 빼기 S의 N-1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다. 그자? 이 공식 소개할 때 단원이 등차 수일 단원이라서 그거밖에 안 보여져서 그런 거지. 어떤 수일은 쓸 수 있는 거다. 그지? 자, 그러면 SN이라는 것은 얘를 그대로 쓰면 되겠지. 그자? SN이라는 것은 5의 n제곱 빼기 1이 되는 거고, 빼기 S의 N-1이라는 것은 요 n 자리에 뭘 넣으란 얘기야? N-1을 넣으란 얘기네. 맞지, 세훈아? 그럼 얘는 5의 N-1제곱 빼기 1이 됐을 거고, 자, 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은 사라진다. 사라지고 난 뒤에 남아있는 건 5의 n제곱 빼기 5의 n-1제곱인데 이런 계산이 당연한 것 같지만 너가 자꾸 실수를 하더라고. 묶어낼 수 있는 거는 둘 다 공통으로 있는 걸 묶어내지. 그자? 작은 개수만 묶어내는 거다. 5를 몇 개까지 묶어낼 수 있냐면 n-1개까지 묶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한 개 더 끝에지 있는 거지. n이 뭔지 몰라도. 그자? 맞지, 세훈아? 그럼 묶어내고 나면 얘는 이제 몇 개가 남는 거야? n-1개를 묶어내고 나면 한 개가 남아야 되지.
빼기. 자, 얘는 다 묶어낸 거네. 그러면 1만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5 빼기 1 해서 4 곱하기 5의 n-1제곱 끝났네. 이렇게 됩니다. n이 2 이상일 때는 그죠? 그 다음에 승민아 그러면 n이 1일 때는 일반항 어떻게 찾는다 했지? 첫째 항은 제공식을 쓸 수 없고 첫째 항은 그냥 S1이랑 같다고 했다. 그죠? 맞지? 그래서 S1은 n자리 1을 넣으면 5의 1제곱 빼기 1에서 4가 돼. 근데 여기다가 n 대신에 1을 넣어보는 거야. n 대신에 1을 대입해보면 그 결과가 뭐가 나오지? 4 곱하기 5의 0제곱은 1이다. 그죠? 1이 나와. 그럼 굳이 이걸 따로 이렇게 A1은 4입니다 라고 써줄 필요가 있어 없어? 그럴 땐 따로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그죠? 따라서 AN은 뭐가 돼? AN은 4 곱하기 5의 n-1제곱입니다 라고 답을 해줄 수가 있는 거다. 참고로 Sn 자체가 A 곱하기 R의 n제곱 더하기 B 이런 꼴이 주어지는 거거든. 지금 뭐 곱하기 R의 n제곱 더하기 뭐 꼴이다. 그자? 이게 보다시피 첫째 항을 따로 굳이 적을 필요 없는 유형이 있을 거고, 그자? 첫째 항을 따로 적어줘야 되는 유형이 있거든. 그걸 이렇게 기억해주면 나중에 편하게 쓰겠지. 자, 여기 있는 R의 n제곱 앞에 곱해지는 이 숫자랑 뒤에 이 숫자 사무상을 비교해가지고 A랑 B를 더했을 때 0이 되잖아. 그러면 얘는 첫째 항부터 등비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따로 쓸 필요가 없게 되는 거고. 잘 봐봐. 이 문제에서 A에 해당하는 거는 1 곱하기 5의 n제곱이다. A에 해당이 1이겠습니다. B에 해당한 게 얼마야? 그게 더하면 0이 되는 상황이다. 그자? 제니 이해됐어?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두 개를 더했는데 0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자? 그럴 땐 얘는 둘째 항부터 등비수를 이루게 되고 첫째 항은 규칙을 따라간다는 얘기, 안 따라간다는 얘기야. 안 따라가는 상황. 그래서 첫째 항은 따로 적어줘야 되는 유형이 되는 겁니다. 기억해놔면 내신 쓸 때, 내신 칠 때 어떻게 했노? 도움을 받겠지, 그자? 숨 쉴 때 이거 가지고 못 푸는 경우는 없다. 저는 찌질한 거 안 된다. 오케이? 해보세요. 자, 진짜 한 문제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게 굉장히 아깝지만 교과서에 한 문제 정도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니다. 그냥 공식 외워 풀어 하도 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능에 이게 나온다면 절대 공식을 그냥 쓸 수 있는 그런 문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공식 유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문제로 변형이 돼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정도는 투자를 하는 거다. 자, 봅시다. 일단 이름을 알아야 돼. 학계라고 나도 알아. 더하는 얘기일 거고, 그자? 여기서 원리에서 원리가 뭘까? 개념 원리 그 원리는 아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해가. 원금. 오. 얘는 뭘까? 리는. 이자. 내가 돈을 맡겼을 때, 돈을 빌려줬을 때, 이자, 내가 준 돈과 이자를 합쳐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자? 맞지? 그래서 원금과 이자의 합계라고 해서 원리 합계라고 이루고, 너가 아직까지 학생 신분이니까, 예를 들어 세훈아, 내가 급하게 오늘 뭘 안 사왔어, 문방구에서 사게 한 5천원만 빌려줘 해가지고, 며칠 있다가 5천원을 그냥 주면 되나? 그냥 너는 사실 2천원 빌려 2천원 갖고 그러잖아, 그자? 그건 너가 이제 친구들끼리 하는 거고, 실제 사회에서는 자 돈과 시간이 결합이 되면 뭐가 생기게 돼 있노? 반드시 이자가 생기게 되어 있다. 그게 안 생기면 큰일 난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40년 전에 3천만 원을 빌렸다가 지금 맞다 그때 내가 빌렸었는데 3천만 원을 주잖아. 그러면 그 사람 빌려준 사람 어찌 되겠노? 바보 되죠. 그 3천만 원의 가치가 40년 전이랑 지금이랑 어떻겠노? 엄청나게 다르지, 그자? 40년 전에 3천만 원이라는 돈이면 2층짜리 집을 살 수 있는 금액이다, 그 당시 가치로는. 근데 거기서 이자가 안 먹고 그냥 3천만 원 40년 뒤에 내가 줬어. 지금 3천만 원이면 전세도 못 얻는다. 가치가 어떻게 돼? 화폐 가치가.
바뀐다. 그냥 시간이 지날수록 화폐의 가치는 점점점 어떻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걸 보존해주기 위해서 뭐가 생기는 거고 이자라는 게 생기는 거지, 그자? 그래서 실제 세상에서는 돈과 시간이 결합이 되면 항상 뭐가 생겨야 된다는 얘기야. 이자가 생기는 거다, 그자?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더라도 이자가 붙어서 찾게 되는 거, 그자? 그럼 너는 아직은 안 하겠지만 나중에 하게 되겠지, 그지?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그 돈을 갚는 게 아니고 항상 또 뭘 내야 되는 거고 이자를 내는 거다, 그자? 선생님 집이 선생님 명의로만 돼 있는 거지 내 집 아닌 거 알지? 매달 은행에 월세 내고 산다. 다들 그렇게 살고 있잖아, 그자? 저희는 아, 어차피 네 집 아니잖아. 네. 저희 아빠 집이. 그래, 아버지 역시 능력자시다. 그 배상은 뭐라 했다래? 아빠 나는 나중에 집을 못 살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이 집에 살 테니까 엄마 아빠가 나가면 안 돼? 그 우리 딸이다. 아주 현명한 아이야. 자, 그래서 돈과 시간이 결합되면 이자가 생기는 거보자. 자,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법이 두 가지가 또 나눠집니다. 단리법이라는 게 있고요. 복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리법과 복리법. 일단 이자를 계산하는 법이다. 그러면 이 단과 이 복은 무슨 의미일까? 이건 무슨 의미의 단이고 이건 무슨 의미의 복일까? 이건 단순하다는 얘기다. 얘는 당연히 뭐겠노? 복잡, 미묘하다는 뜻이다. 그럼 시험에는 위에 게 나올까 밑에 게 나올까? 밑에 게 나오겠지, 그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단리법은 뭐 하냐면 얘는 원금에 대한 이자만 계산해가는 거다. 등차수율 준다. 간단한 등차수율. 복리법은 원금에 대한 이자만 되는 게 아니고 원금에 대한 이자에다가 이자가 생기면 그 이자에 대한 원금과 이자에 대한 이자를 다 생각하는 거다. 알겠지? 자, 그래서 실제 생활에 그 복리 상품 막 들어본 거 같지? 어디서 저 홈쇼핑 이런 데서 이 복리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은행. 그보다 더 프로페셔널들이 있어, 복리. 사채업자. 그렇지. 아따, 너는 땅 파서 장사하고요. 500만 원이 3천만 원이 되는 그런 기적을 만든 사람들이잖아, 그자? 그게 복리다. 500만 원이 3천만 원이 됐을 때는. 오케이? 자, 이런 거야, 계산 방법이. 자, 이자 계산 방법에 원금을 A라고 하고, 자, 이율을 100%라고 한번 해볼게. 뭐, 기간은 한 달 단위일 수도 있고, 문제에 따라서, 자, 월 이율이 할 수 있고, 1년 단위로 이자 계산은 연 이율이 있을 수 있고, 그 기간 문제에 따라가면 되는 거고, 자, 우리나라에 뭐도 있노? 일수라는 것도 있다. 매일 돈 내는 거, 매일 이율 계산할 수 있는 거, 그건 문제에 따라가야 되겠지, 그자? 그럼 자, 한 번 이자 붙을 때마다 돈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봐놔야 된다. 또 어차피 쓸 거기 때문에. 자, 처음에 A라는 돈을 이제 내가 빌렸다고 생각해. 그지? 그러면 한 달 또는 한 1년이 지나서 한 번 이자가 붙으면 어떻게 되냐? 원금에다가 뭐가 돼? A의 100% 이자가 붙어야 된다는 얘기겠네. 맞지? 원금 A의 이율 100%의 이자가 붙어야 된다. 그러면 이 원금 더하기 A의 100%면 100분의 100R 이만큼 이자가 붙는다는 얘기겠네. 맞나, 그래서 100은 약분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A 더하기 AR이라는 돈이 되겠다는 얘기다. 이자가 한번 붙어서. 여기까지 됐나? 세원아? 그러면 또 이자가 한 번 더 붙는 거야. 뭐 한 달이든 1년이든 지났겠지, 그자? 월 단일 수도 있고 연 단일 수도 있으니까. 얘는 항상 이자는 뭐요? 원금에 대한 이자만 생각한다. 원래 A 더하기 AR이라는 돈이 이제 있는 거지, 그자? 이때. 맞지? 거기다가 A의 100R% 이자가 붙습니다. A의 100R%, 100분의 100R. 100 약분하고 나면 어떻게 돼? AR만 남지, 그자? 맞지, 승민아? 그래서 A에다가 AR 더하기 AR 해서 2AR.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는 A 더하기 3AR.
즉 AR씩 늘어나는 등차수를 이루고 있거든. 근데 복리법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지 봐봐. 처음에 A라는 돈을 내가 빌리든가 예금을 맡기든가 했다 빌려줬다는 얘기다. 자, 한 번 이자가 붙어. 그 말은 내가 낸 돈 A에다가 A의 100R%, A의 100분의 100R만큼이 이자가 붙었다는 얘기겠네. 맞지, 승민아? 자, 봐봐. 100 약분하고 나면 A 더하기 AR. 처음에 한 번 이자가 붙을 때까지는 어떤 두 개 상황이 똑같다. 맞지? 그 뒤부터 바뀌기 시작해. 얘는 A를 묶어내볼게. A를 묶어내면 1 더하기 R. 이만큼이 돈이 돼 있다는 얘기다. 이자가 한번 붙어서. 그러니까 이해됐나? 승민이 이해됐? 재현이 이해됐어? 자, 그러고 나는데 한 번이 더 가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A에다가 1 더하기 R만큼의 원래 돈이 있은 데다가 거기다 이자가 더해지겠지, 그자? 맞지? 이자가 더해지는데 달리법에서는 얘에 대한 이자가 더해진다고. 오케이? 복리법에서는 이자에 대한 이자, 즉 이 전 단계 이 금액의 100R%가 이자로 붙는 겁니다. 이자 계산하는 기준 금액 자체가 어떻게 돼?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겠지, 그자? 나중에 그게 기하도 수적으로 늘어서 500만 원이 3천만 원이 되는 거다. 기적을 만드는 거지, 그자?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얘의 100R%, A의 1 더하기 R 곱하기 100분의 100R 이렇게 이자가 계산이 된다는 얘기겠네. 자, 얘를 약분을 하고 나면 자, 하고 A에다가 1 더하기 R까지 묶어내볼게. 1 더하기 R을 묶어내고 나면 여기는 다 묶여나와서 1이 남을 거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A에다가 1 더하기 R까지 묶어내고 나면 여기 R이 하나 남아. 이렇게 되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A에다가 1 더하기 R의 제곱이 됩니다. 이자가 한 번 더 붙으면 1 더하기 R이 하나 더 곱해집니다. 오케이? 보니까 어떻게 어떤 규칙이 있어? 1 더하기 R을 공비로 가지는 등비수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겠다. 그자? 달리법, 복리법 어떻게 더 복잡해? 이 구조를 기억을 해줘야 된다. 계산하는 방식을. 자, 그런 다음에 이자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달리법과 복리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돈을 내는 방식에 따라서 예금과 예금이 있고 적금이 있다. 그럼 예금과 적금의 차이는 뭔지 아나? 형아, 예금이 뭐지, 예금? 금이라는 돈이고, 돈을 예치시키다, 맡겨두다. 그거야. 그래서 예금 그럼 너는 넣었다 뺐다 자유대로 할 수 있는 통장이요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자유 입출금 통장이라고 그런다. 예금이라는 것은 내가 어느 날 찾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뭘 하는 거고 돈을 맡겨두는 거다. 알겠지? 쉽게 전문용어로 하면은 내가 생활비 하다 돈이 한 500억이 남았어. 뭐 어디 쓸만한 것도 없고 해갖고 한 4년 뒤에 대학 갈 때 벤츠나 몇 대 사줘야지 이러면서 돈을 맡겨놨는 거야. 4년 뒤에 찾을 거라고 은행에 꽂아주는 거다. 지금 시간을 정해놨고 보자. 그걸 예금이라 그러고. 그럼 적금은 뭘까? 일정 기간마다 돈. 매번 내는 건데 그자? 쉽게 얘기해서 찾는 날까지 어떻게 돼? 돈을 한 번만 내는 거야. 얘는 어떻게 되는 거고 매달 여러 번 내는 차이밖에 없다. 예금을 예를 들어 4년 뒤에 찾을 거라고 생각해놨고 이번 달에 예금을 한번 하는 거고 다음 달에 또 어떻게 돼? 또 예금을 한번 하는 거고 그자? 그 다음 달에 다시 또 어떻게 해? 예금을 한번 하는 그게 적금인 거다. 쌓을 적자다. 예금을 여러 번 쌓는다고. 그러면 예금 문제가 나올까? 적금 문제가 나올까? 그렇지. 복리에다가 적금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공식을 만들어 봅시다. 매월 또는 매년 또는 매분기 그거는 기간마다 다 다릅니다. 문제마다 그자? 일정한 금액을 내야 된다. 내는 돈 자체가 이번에는 5만원, 다음에는 10만원 이렇게 되면 공식이 적용이 안 됩니다. 공식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매번 일정한 금액 A1을 자 N 월가니까 N 개월 냈을 때 N 개월 후의 원리 합계
당연히 이율이 필요하겠네, 그자? 이율마다 다 달라지니까 이율은 100R%라고 했을 때 저기 있는 표현할 100 그냥 R 안 하고 100R 하는 이유는 문제에서 2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2%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R은 100으로 나눠서 0.02를 써야 된다는 의미다 이게. 이해됐나? 근데 이렇게 주었을 때도 공식이 두 개가 있어. 첫 번째 기말불 공식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기수불 공식이 있습니다. 기간은 뜻이 보자. 월 단위일 수도 있고 연 단위일 수도 있다. 숫자는 무슨 숫자냐면 대가리 숫자다. 대가리 숫자. 초라는 의미고 말자는 어떤 의미일까? 말. 끝에다. 끝말자다. 근데 문제 공식을 만들 때는 초냐 만이냐인데 사실은 그건 말의 돈을 찾더라도 기술을 써야 되는 상황이 있긴 한데 그것까지 디테일하게 내지는 않을 거다. 일단 잘 봐봐. 시간과 돈이 결합되면 뭐가 생긴다 했노? 이자가 생긴다. 이게 시간이 지나가는 거다. 자, 1회차 돈을 내고 적금을 몇 개월 한다는 얘기고 N번 한다는 얘기다. 그자? 그 다음에 한 달이 지나서 두 번째 돈 적금을 하고 한 달이 지나서 세 번째 적금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다 마지막에 N번째 달에 돈을 내고 그러고 난 뒤에는 어떻게 돼야 돼? 마지막 달 돈을 내고 난 뒤에는 이제 돈을 찾아야 되는데 그자? 마지막 돈을 내면서 바로 이 여기에서 계산을 끝내는 여기가 기수불 공식에 나오는 자리다. 시간에 어디에서 기준을 돈을 삼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 이자 계산이 달라지는 거지, 그자?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리고 난 뒤에 한 달이 더 지나고 난 뒤에 여기의 시점에서 돈의 가치를 계산하는 게 기말불 공식이 나오는 자리다. 사실 어느 시기를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그자? 기수불이라는 것은 마지막 돈을 내면서 바로 돈을 찾는 거야. 사실 그런 적금이 있나? 마지막 돈을 내면서 거래가 끝나. 할부가 그런 거다. 마지막 할부금을 내면은 그 사람과의 거래가 어떻게 되는 거고 끝나는 거다. 그자? 꼭 예금만 하는 게 아니다. 기말불은 주로 말 그대로 적금 문제에서 등장하겠지. 그자? 마지막 돈 내고 난 뒤에 한 달 지나서 어떻게 고기 파티하는 거지? 돈 찾았다고. 이해됐어? 자, 봐봐. 첫 번째 달에 내가 또 A1이라는 돈을 냈어. 이게 이제 색깔이 이제 총동원돼야 돼. 자, A1, N 마이너스 한 번째까지 다 해놨다. 색깔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다. 자, A1이라는 돈이 됐어. 그러면 시간이 한 달이 지났지, 그자? 한 달이 지나면 돈의 가치가 어떻게 변하냐면 똑같은 상황이지. 원금 A의 이율 100%. 맞지? 한 번 이자가 붙을 때마다 뭐가 한 개씩 더 곱해져? 1 더하기 R이 하나씩 곱해진다는 거다. 그자? 승민아? 그래서 이때 낸 돈이 한 달이 지나면 A의 1 더하기 R이 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때 이 시기의 가치는 1 더하기 R의 제곱이 될 거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 시기로 봤을 때의 가치는 A의 1 더하기 R의 어떻게 될까? 2 밑에 1제곱이고 3 밑에 2제곱이다. 그자? 맞지? 이런 규칙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 n-1 밑에는 n-2제곱이 돼야 되고 또 요 시기에는 a의 1 더하기 r의 n-1제곱이 되는 게 좀 뒤로 밀자. 자리가 필요해. a의 1 더하기 r을 하나 더 곱해주면 n제곱 이런 정도의 가치로 변해 있을 거다. 이때 한 예금이 그자? 이해됐나? 그 다음에 한 달이 지나고 이때도 돈을 얼마 해야 돼? 매달 일정한 금액 a를 낸다는 얘기다. 이때 A라는 돈을 또 예금을 했다는 얘기다. 그지? 시간에 따라 가치를 추적해 볼게. 한 달이 지나면 이자부터 A에다가 1 더하기 R 하나가 곱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이 시기가 됐을 땐 잘 봐봐. 요거보다 항상 1 더하기 R이 한 개가 작게 곱해지는 상태겠네. 맞지? 기간이 한번 짧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밑에는 A의 1 더하기 R의 n-3제곱이 있을 거고 여기는 a의 1 더하기 r의 n-2제곱의 가치가 됐을 거고 이 시기에는 a의 1 더하기 r의 n-1제곱의 가치로 변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됐나? 똑같은 짓 또 할 거야. 세 번째 달에도 똑같이 얼마의 돈을 a라는 돈을 예금을 하겠다는 얘기겠네. 맞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해간다면 위에 있는 것보다 1 더하기 r이 하나가 작게 곱해져 있다. 맞지? 기간이 한 번 짧기 때문에 그래서 요 자리에는 A의 1 더하기 R의
n-4제곱. 요 시기에는 a의 1 더하기 r의 n-1제곱. 이 시기에는 a의 1 더하기 r의 n-2제곱이 3제곱. 이런 가치가 돼 있을 거다. 맞지? 그 다음에 요때 낸 돈 a라는 돈을 냈을 거다. 그죠? 그게 요 시기가 됐을 때는 이자가 한 번 붙어서 a의 1 더하기 r이 됐을 거고, 이자가 한 번 더 붙어서 이 시기에는 a의 1 더하기 r의 제곱이 됐을 거다. 맞지? 그 다음에 마지막 달 이때도 돈을 내. a라는 돈을. 그리고 그게 한 달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이자가 한 번 붙어서 a의 1 더하기 r이 되겠네. 오케이? 자, 세훈아, 그러면 기수불이라는 것은 요 시기에서 이자 계산을 끝내는 거다. 요걸 다 더한다는 얘기다. 이때 냈던 돈이 이만큼의 가치로 변해 있고, 그자? 이때 냈던 돈이 이만큼의 가치, 이때 냈던 돈이 이만큼의 가치, 이때 냈던 돈이 이만큼의 가치. 이건 그대로, 그자? 그 가치들을 다 합쳐야 내가 받을 수 있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되겠네. 그래서 얘들을 다 합을 구해야 되는데, 자, 거꾸로 가봐. 위에서 밑으로 오는 게 아니고, 밑에서 위로 이렇게 쭉 훑어가 보면 어떻게 돼? 올라갈수록 뭐가 한 개씩 곱해지는 거고, 올라갈수록 1 더하기 r이 치수가 하나씩 커진다. 맞지?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1 더하기 r인 등비수열이 합이 된다는 얘기겠네. 맞지? 자, 그래서 기수불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원리학교 공식은. 자, 공비 1 더하기 r에서 뭘 빼줘야 돼? 1을 빼줘야 된다.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에 해당하는 게 말 그대로 a다. 매달 내는 돈. 그 다음에 1 더하기 r 공비에 자, 몇 번을 되는 항의 개수가 몇 개냐? 돈을 n번 냈으니까 한 개수도 n번이겠네. 그죠? 그래서 n제곱이 될 거고 빼기 1 이렇게 되는데, 자, 이 1과 이 1은 어떻게 되노? 없어져.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기수불 공식. 자, 기말불은 마지막 돈을 내고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의 돈의 가치를 합치는 겁니다. 맞죠? 이 시기에서 한번 얘도 이것들을 합치면 내가 낸 돈의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되는데, 그지? 위로 올라가면, 거꾸로 위로 올라가면 1 더하기 r이 한 개씩 또 어떻게 돼? 곱해지지? 공비도 똑같다. 승민아, 그자? 뭐가 틀려? 틀린 건 사실 뭐밖에 없는 거고, 첫째밖에 없다는 얘기겠네. 그래서 공비 빼기 1 하면 똑같이 r이 되는 거고요. 첫째 항에 해당하는 게 a의 1 더하기 r. 그리고 난 뒤에 공비 1 더하기 r의 n제곱 빼기 1까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말불이라는 것은 마지막 이자가 한 번 더 붙는다고 해서 여기 한 개 더 들어가는 거다. 마지막 돈을 내고 이자를 어떻게 돼? 한 번 더 받는 거지, 그자? 기말불의 기준은 n개월 초에 내고 그 달 말에 찾는 거야. 한 달의 시간이 더 지나는 거지, 그자? 오케이? 이자가 한 번 더 붙는 게 기말불. 기수불이라는 것은 n개월 초에 돈을 내면서 바로 거래가 끝나버리는 거야. 그럼 이때를 기준으로 원리 합계를 계산해 줘야 되겠지, 그자? 그래서 마지막 돈을 내고 난 뒤 이자 계산이 더 이상 없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는 마지막 돈을 내고 난 뒤 이자 계산을 한번 해주는 차이다, 그자? 그 마지막 이자가 1 더하기 r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적으세요. 자, 250 259죠. 자, 레이저 32번. 제일 기본인 접근 문제. 기말불 공식을 쓰는 문제가 나올 거고, 여기 특강으로 따로 빼놓은 게 있는데 얘는 지금 교육과정, 지금 진도선에 넘어갈 거고, 나중에 유형사 할 때 기술을 하는 걸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책에는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교과서에는. 자, 봅시다. 연이율 6%, 연이율 6%. 그러면 우리가 했을 때 얘가 100R에 해당하는 거다, 그죠? 100R에 해당하는 게 6이라는 얘기다. 그럼 이율 할 때 R을 얼마를 쓰라는 얘기고, 승민아? 100을 나눠줘야 되니까 0.06을 쓰라는 얘기다. 오케이? 이렇게 쓸 때. 그 다음에 매년 초에 얼마를 내노? 2만원씩, 이 그냥 단위를 만으로 하자. 10년 동안 그 말은, 자,
매번 일정하게 내는 돈 A에 해당하는 게 2가 된다는 얘기고 돈 내는 횟수 N에 해당하는 게 얼마라는 얘기고 10년이 된다는 얘기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 10년 말까지 초에 돈을 내고 말에 돈을 찾아. 그죠? 그러면 마지막 돈을 내고 난 뒤에 10년 초에 내고 10년 말에 돈을 찾으면 한 번에 이자 계산을 더 해줘야 된다. 그죠? 마지막 돈을 내고 이렇게 기말불이다. 물론 말에 찾는다 해서 기말불이랑 해도 되지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만 의미는 따로 있다. 그래서 이 공식 자체는 기수불이 아니고 기말불 공식을 써야 되는구나. 애매하면 첫번 문제는 기말불 쓴다 생각하면 된다. 오케이, 그다음 이제 공식에 넣어볼게. 자, R분의 공식 함수 보면 기말분은 R분의 A의 1 더하기 R 그 다음에 1 더하기 R의 N제곱 빼기 1 이게 기말분 합공식이었거든. 그러면 R 자리에 0.06이 들어가고 0.06분의 A 자리에 2가 들어갈 거고 1 더하기 R을 하면 어떻게 돼? 1 더하기 0.06을 해야 되지? 1.06이 됩니다. 1.06 곱하기 1 더하기 R 1.06에 N자리에는 10을 줘야 돼. 헐. 승민 얼마야? 1.06을 10번 곱하면 얼마야? 태훈아, 이건 암산되지 않나 보통? 너처럼 암산이 약한 애들을 위해서 문제수 준다. 1.06에 10제곱은 1.8이라고. 그자? 그래서 얘는 문제에서 뭘로? 아무것도 안 해. 웃지 마라. 나도 내가 멍청하고 싶어서 멍청한 건 아니다. 요 자리에 뭘 넣어서 계산하라고? 너처럼 암산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문제 항상 주게 돼 있다. 알겠지? 그래, 사실 나도 안 줘도 돼. 뻔뻔하게 책 보고 풀이 보고 하면 되잖아. 그죠? 내 같은 사람은. 너가 문제인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계산한 결과가 0.06분의 2 곱하기 1.06이면 2.12가 될 거고 곱하기 1.8에서 1을 빼면 얼마가 돼? 0.8이 해줘야 되겠네. 오케이? 그 상태에서 이제 뭘 해줘야 돼? 분모 분자에 100을 곱해주면 얘는 6이 될 거고 분모는 100을 곱할 게 아니고 1000을 곱해야 되나? 여기 소수 중 하나, 두 개, 여기 한 개 또 해야 되니까, 그죠? 1000을 곱하면 60분의 212 곱하기 8 이렇게 될 겁니다. 간단하게. 이제 뭐 남았노? 약분 신나게 해야 되지? 내가 암산을 해본 결과 28점 이렇게 나오는데 뽀뽀하면 된다. 너는 근데 해야 돼. 시험 쳐야 되니까, 그죠? 선생님이 시간 관계에서 단수를 생략하는 거지.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천단은 미만은 어떻게 버린다 그랬네. 만원 미만은 버린다, 그죠? 그러면 원리 합계는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28만원, 대략 28만원의 돈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10년 모아서 28만원 그냥 2만원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알겠지? 2만원씩 10년 동안 모아가지고 이거 뭐 하겠노? 그죠? 이 정도면 그냥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오케이? 찍으세요.